안녕하세요, 사토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 속한 구성원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바로 시민이죠. 현재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민이라 불리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는 시민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렇다면 시민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 과정을 배워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에게라고 불리는 곳에 여러 섬과 연안에서 에게 문명이라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들은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등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들은 기원전 1200년경 도리아인에게 침입을 받아 몰락하였습니다. 이 도리아인들이 설립한 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스파르타죠. 공격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간 그리스인들은요, 해안에 가까우면서 방어하기 좋은 곳에 몰려 살았는데요. 이 결과 기원전 10세기 경부터는 폴리스라고 불리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여럿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스란 원래 성체, 요새라는 뜻이었지만 나중에는 도시, 국가라는 뜻에 가지게 됩니다. 폴리스는 중심부에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을 뒀고요. 그 아래 시민들의 공공생활 장소인 아고라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하나의 큰 국가를 형성하지 않고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졌을까요? 자, 이 지도는 그리스입니다. 지형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산지와 계곡, 해안으로 이루어진 지형의 영향으로 그리스는 넓은 국가가 등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록 이들은 수많은 폴리스로 나뉘어 있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나중에 올림픽이라 불리는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서로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자, 그럼 그 수많은 폴리스들 중에서 대표 폴리스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초기 소수의 귀족이 정치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무역과 상업활동으로 점차 부유해진 평민들이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게 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요. 평민들의 지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귀족과 똑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위치로 부상한 평민들은요, 자신들도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권한은 점점 확대됐죠. 이러한 배경으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솔론이라는 자가 재산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클레이스 테네스라는 사람 때는요, 정치 참여 자격의 재산 기준을 없앴고 이후 독재자의 출연을 막는 제도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도자기 파편에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투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도편 추방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중엽 페리클레스 때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도대체 이때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얼마나 민주적이었길래 황금기라고 불렸을까요? 이때는 모든 성인 남자 시민이 민회에서 직접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실시되었습니다. 즉, 폴리스에 속한 시민인 성인 남성들이 모두 모여 주제에 관해 토론을 하고 정치적 결정들을 직접 하는 것이죠. 자, 아테네 민회는요, 실질적인 입법권, 즉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졌고 대부분의 관직이나 배심원은 추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의 권한을 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성과 노예, 그리고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테네의 성격과 전혀 다른 폴리스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로 영화 300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입니다. 정복국가로 출발한 스파르타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군사통치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어려서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모두 병역의 의무, 즉 군인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군생활을 몇 년 했을 것 같으세요? 바로 40년! 즉 모든 시민 남성은 20세부터 6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지녀야 했죠. 이러다 보니 스파르타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정치의 경우 왕과 귀족이 담당하였으나 국가의 중대사의 경우 민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런 그리스 세계는 기원전 5세기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페르시아 제국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요. 총 3차례에 걸친 침입으로 이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침입 때는요, 중간에 자연재해가 있어서 페르시아군이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고요. 2차 침입 때는 아테네군의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페르시아군이 패배했습니다. 이때 전투의 승리 소식을 알리려 했던 사절이 아테네까지 전투 지역에서 뛰어갔다고 했는데 그 길이가 42.195km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승리를 기리기 위한 체육 경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맞습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3차 원정 역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침입을 물리치게 됐죠. 이후에도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공동 방위 동맹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동맹의 이름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동맹은 군함이나 수병을 제공하든가 돈으로 대신 내든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많은 폴리스가 돈을 선택했고 이 돈은 델로스 섬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고를 관리하던 아테네가 군사력이 강해지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 동맹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페르시아의 침입을 대비한다는 의미가 퇴색되게 됐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직접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는 등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테네의 변질된 모습에 다른 동맹이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요. 이 동맹에는 스파르타가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리스는 결국 쇠퇴하게 졌고 결국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에 의해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의 문화는 합리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 인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과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특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내용에는 인간적인 신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죠. 또한 아테네 여신상의 조각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에서 조화와 균형의 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클레스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황금 비율로 건축되었으며 기둥은 볼록하게 만들어져서 멀리서 보더라도 휘어지지 않도록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철학도 발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자연 철학이 발달하다가 기원전 5세기경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소피스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진리의 상대성이 뭘까요? 바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의 상대성입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소피스트들을 비판했죠.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졌고 이후 서양 철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헤로도토스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를 다룬 역사를 써 역사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역사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또한 의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가 업적을 남겼죠. 자, 그럼 이런 그리스를 멸망시킨 마케도니아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를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을 떠나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인더스 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교역로가 열리게 되었죠. 이때 이 세계를 헬레니즘 세계라고 합니다. 헬레니즘이란 그리스화를 뜻하는 말인데요. 알렉산드로스는 각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켰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아 그리스 문화를 여러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하고 정복지의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는 등 동서융합을 꾀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죽은 뒤 제국은 분열되었고 결국 로마 제국에 흡수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이때 폴리스가 해체되고 대제국이 세워지자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고 개인주의와 제국 아래 모두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인 세계 시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로 인해 금욕, 즉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와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했죠. 또한 아르키메데스, 에우클레이데스 등이 자연과 과학에서 활약했습니다. 미술에서는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과 같은 조각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시민에게 필요한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의 시민들은 저마다 필요한 조건들이 달랐는데요. 진정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자격일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화합되기 위해선 우리 시민들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까요?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토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봐!